오늘은 제가 네 가지를 장르를 준비했어요. 예, 예. 공수처의 거짓,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포고령의 합헌성, 예, 예. 이거 우리 저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실 대목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아이고 참. 그 다음에 김재규 재심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럼 먼저 공수처의 거짓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로님도 다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아, 저도 어제 뭐 이거 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내용이 드러났죠. 예. 우리 장로님 좀 한번 읽어주세요. 12월 6일 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통신 영장이 기각됩니다. 저건 윤석열 대통령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근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통신 영장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다시 12월 20일 날 다 서울중앙지법에 예. 체포 영장을 기각시켰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스가 나왔네. 암수수색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됐죠. 압수수색이요. 예.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 그 말은 청구를 했으니까 기각됐겠죠. 12월 8일도 있어요. 8일도 있죠. 예, 12월 8일 압수수색이 또 기각됐어요. 네, 예. 그건 제가 안 썼는데, 예. 그다음에 12월 20날 체포 영장이 기각됐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피의자 윤석열이 이름이 들어가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니고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인데, 네. 거기에 윤석열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예, 예. 예, 피의자 윤석열이 들어가 있는데 김용현 그 전 국방장관 체포영장을 했는데 기각돼 버렸어요. 네. 서울중앙지법.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적시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말에 저렇게 기각이 되니까 12월 30날 서부지법에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영장 쇼핑하러 간 거죠. 그렇습니다. 저쪽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서 말은 이 용산이 한남동 공관이 서부 지역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갔지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순영이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보도를 보니까 예. 총 4차례가 전부 서울중앙지검에서 맞습니다. 예,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6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거 2개. 그러니까 이제 쟤들 발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게 없다.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수사 단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압수수색, 그 다음에 통신 그 영장 기각당하고 그 6일이고 8일 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당하고. 기각됐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해서 20일 날 윤영현의 체포 영장을 했는데 거기 또 기각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부지방법원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정계선이가 있었잖아요. 예. 정계선이가 서부지방법원장이었고, 예. 대표적인 우리법.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마은혁도 있고 또 이순영이가 있으니까 이순영도 우리법이고. 우리법이죠. 예, 거기다 청구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그 서부지법이 완전히 우리법 연구에 혁명 근거지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아, 참 예. 기가 막힌 일이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맞아요. 이 공수처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답변은 청구한 사실을 부인했죠. 예, 한 적 없다. 예. 그런데 맨 처음에 보면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서 맨 처음에 물었을 때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부지 중에 동부지법하고 서울중앙지법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맨 첫 번째 답변 때는 엉겁결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부도 나와요, 그게? 동부도 나오고. 근데 하여튼 주진우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류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말이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공수처에서. 예. 근데 우리가 오동훈을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인 공로할 일을 이제
그러니까 오동훈이가 한 얘기는 아예 뭐 수색이든 뭐든 영장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랬거든, 없어요. 중앙지법에.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거는 뭐냐면은 체포영장 2번에 아니 체포영장이란다. 압수수색영장 2번에 그다음에 그 통신영장까지 그다음에 김용희 것까지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기서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그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3-4통의 기록을 빼고 보냈다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뺐다라고 한다면 이 공용 서류 은닉죄, 그러니까 공용 서류를 이제 감췄단 말이죠. 그렇죠. 예. 뭐 공무집행 방해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할 터인데, 그래서 어제 보니까 윤갑근 변호사가 7만 쪽의 그 기록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저걸 이제 발견해낸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여기다가 그 주진우 씨의 그 주진우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윤곽근 변호사가 밝혀낸 것 말고 네. 자기가 제보받은 거는 별도로 실제로 체포영장을 했는데 저 은닉죄 그 뭡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됐다. 그건 아예 뺐다. 예. 예. 그래서 그건 아주 좀 정확하게 좀 더 전모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 장로님 말이 쉽죠. 7만 쪽을 언제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7만 쪽은 완전히 그냥 변호사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며칠을 이런 1000페이지짜리가 예. 70 다발이에요. 1000페이지만 해도 이거 뭐 거기 완전히 더군다나 배기할 정도로 높잖아. 더군다나 지금 시간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의 변론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있다든지 2주에 한 번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열심히 읽어가지고 준비를 하지만 그렇지. 그 제가 7만 쪽이란 말을 쫙딱 들으면서 제가 좀 감사했던 게 정말 그 변호사들이 변론하기도 바쁜데 저걸 다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다 뒤진 거죠. 나온 거니까 또 저러다 보면 좀 빠뜨린 게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 더 정확하게 이 서류가 일련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지 등 다 따져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여하튼 뭐 저 거짓이 또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지규현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을 바로 하라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초까지 미룰 게 아니라 미루지 말죠. 본인이 근데 뭐 마치 신문을 열어서 숙고하겠다 그랬는데 저게 마치 그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라고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심우저희가 대통령 그 구속 기소할 때도 지가 바로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었단 말이죠. 회의를 열어가지고. 열어서 뭔가 면피 수단을 자기가 확보하는 것이죠. 저것도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검사장이 회의를 소집하니까 맨 마지막에 감론을 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께서 결정을 지금 미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그러고 지금 땅 결정해 버리는 거지. 그 대학에서도 뭐 총학장회 하다가 학장끼리 막 쌈박질하다가 막판에 이거 뭐 총장에게 맡깁시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총장이나 검찰총장은 지 의도를 갖고 그렇습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을 열흘인가 그 안에 숙고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죄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번 영장을 반려했죠. 그렇다면 뭐 지규현 판사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인데 바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불법 체포 구금된 대통령의 신변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